저는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30년 전에 이미 실종됐어요. 경찰이 건넨 서류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실종 신고. 그런데 저는 분명히 2025년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았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장례식장 CCTV를 확인한 경찰이 말했어요. 선생님, 관 안이 비어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30년간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며 살았던 그분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진짜 어머니는 언제, 어디서, 왜 실종되신 걸까요? 더욱 소름 끼치는 건 집에 돌아가 어머니 방을 뒤졌을 때였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나온 낡은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부터 나는 죽은 김순자가 되어 살기로 했다.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사연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돌아가신 건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75세의 고령이셨지만 평소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어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제가 기억하던 것과 달랐거든요. 손가락이 이렇게 가늘었나?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사라졌어요. 죽음 앞에서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장례식 준비를 하며 첫 번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 기록을 조회했는데 컴퓨터가 자꾸 오류를 냈어요. 어머니, 30년 전부터 의료보험 기록이 없네요. 장례 지도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럴 리가요. 어머니는 계속 병원 다니셨는데 혹시 주민번호를 잘못 기억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저는 당황했어요. 어머니 주민번호는 제가 어릴 때부터 외우고 있던 건데 틀릴 리가 없었거든요. 장례 지도사는 몇 번 더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1995년 8월 이후 김순자라는 이름으로는 어떤 의료 기록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마치 그때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친척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고모가 조문을 왔는데 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니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어요. 순자 언니 많이 달라지셨네. 예전 같지 않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고모, 무슨 말씀이세요? 고모는 깜짝 놀라며 입을 다물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나이 들어서 헛소리한 거야. 하지만 고모의 떨리는 눈빛은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날 밤 장례식장 복도를 걷고 있는데 조문객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 맞나?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나도 그래. 목소리도 달랐고. 언제부터였지? 갑자기 달라진 게.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사람들이 어머니에 대해 이상하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형사 2명이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김민수 씨죠?
고인과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제 입이 바짝 말랐어요. 무슨 일이세요? 고인의 신원 확인 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같이 가실까요?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형사들을 따라 빈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관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관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형사가 차분하지만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수 씨, 이 관에는 처음부터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형사는 서류 뭉치를 꺼내더니 저에게 보여줬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문서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김순자 씨는 1995년 8월 20일 남편인 당신 아버지에 의해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가족분들은 아무도 모르셨던 것 같네요. 그럼 지난 30년간 당신과 함께 산 분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장례식장의 국화향이 갑자기 역겨워졌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며 살아온 그분이 가짜라는 말인가요?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서류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김순자, 1995년 8월 20일 실종신고, 신고자 김철호 아버지. 제 인생 전체가 거짓말이었던 건가요? 돌아온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경찰서에서 들은 얘기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30년 전에 실종됐다고? 그럼 지금까지 함께 살던 분은 누구란 말인가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머니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평소라면 포근했을 그 냄새가 이제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진짜 어머니가 아니셨던 건가?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웃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갑자기 낯설어 보였습니다. 저 미소 뒤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30년간 한 번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던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서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사생활을 존중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뭔가 숨기려 했던 것 같았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돌렸어요. 삐걱. 오래된 경첩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창문도 항상 닫혀 있어서 공기가 탁했습니다. 하지만 정도는 완벽했어요. 마치 언제라도 검사받을 준비가 된 것처럼 말이죠. 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셨을까? 침대 옆 화장대를 살펴봤어요. 화장품들이 일렬로 놓여 있었는데 모두 30년 된 것들 같았습니다. 마치 1995년에 시간이 멈춘 것처럼 말이에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손수건과 양말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어요. 두 번째 서랍에는 낡은 약통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손이 멈췄어요.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하나가 외롭게 놓여 있었거든요. 표지에는 1995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바로 어머니가 실종된 그 해잖아.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집어들었어요. 먼지가 폴폴 날렸습니다. 30년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듯이 말이에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8월 21일.
오늘부터 나는 죽은 김순자가 되어 살기로 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글씨가 낯설었어요. 어머니 필체가 아니었거든요. 더 각지고 날카로운 글씨였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 아이는 저를 말하는 건가요? 그럼 이 일기를 쓴 사람이 30년간 절 키운 건가요? 손이 덜덜 떨리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8월 25일. 민수는 아직 15살이라 다행히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언젠가는 들킬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버텨야 한다. 제 이름이 나오는 걸 보니 더욱 소름이 끼쳤어요. 15살 때의 저를 관찰하며 이런 일기를 썼다는 거잖아요.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9월 10일. 오늘 민수가 엄마 목소리가 달라졌다고 했다. 가슴이 철렁했다. 더 조심해야겠다. 그때 기억이 났어요. 분명히 15살 때 어머니께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어머니는 그때 감기 때문이야 라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정체를 들킬까봐 불안해하셨던 거였네요. 10월 5일. 순자의 과거를 더 공부해야겠다. 민수가 자랄수록 의심스러워 할 것이다. 순자의 과거를 공부한다고? 그럼 진짜 어머니에 대해 미리 조사해 둔 거네요.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한 일인지 소름이 돋았어요. 12월 24일. 민수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어린 시절 사진을 달라고 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순자의 옛 사진들은 모두 태워버렸는데 순간 퍼즐이 맞춰졌어요. 중학생 때 갑자기 가족 사진이 사라진 이유, 어머니가 화재로 다 타버렸다고 하신 그 말이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네요. 증거를 인멸하려고 일부러 태운 거였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에서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누가 집에 들어오는 거죠?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복도를 지나 어머니 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었어요. 저는 급히 일기장을 품에 안고 옷장 뒤로 숨었습니다. 민수야, 집에 있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분명히 어머니 목소리였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게다가 장례식장관은 비어 있었잖아요. 발소리가 어머니 방 앞에서 멈췄어요. 문틈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못하고 옷장 뒤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민수야, 왜 내 방을 뒤지고 있니?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 어떻게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건가요? 그때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무덤 같은 정적을 깼어요. 그리고 그 문틈으로 보인 건 어머니의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거든요. 마치 30년간 봐왔던 따뜻한 어머니가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일기장을 쓴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민수야, 나를 의심하고 있구나. 그럼 이제 모든 걸 말해줄 시간인가 보네. 어머니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걸음걸이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당당하고 날카로웠어요. 마치 30년간 연기를 하다가 이제야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옷장 뒤에 숨어 있지 말고 나와라, 민수야. 그 말투도 달랐어요. 평소 부드럽던 어머니 목소리가 아니라
차갑고 명령조였거든요. 저는 온몸이 떨렸지만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살아계신 거예요?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비웃듯 웃으셨어요. 그 웃음소리가 소름 끼쳤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내 어머니가 아니니까. 제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목구멍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은 박영이다. 그분은 침대에 앉으며 저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30년 전 내 진짜 어머니 김순자가 죽은 그날부터 나는 그녀가 되어 살았다. 제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버텼습니다. 숨이 막혀서 질문조차 할 수 없었어요. 박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먼 과거를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내 아버지 때문이다. 민수야,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박영희는 서랍에서 낡은 장부를 꺼냈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빽빽한 숫자들과 함께 보험금, 계약금, 처리비용 같은 단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봐라. 박영희가 장부를 제게 밀어줬어요. 내 아버지는 30년 전 큰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 빚이 수십억이었지. 장부 마지막 페이지에는 빨간 펜으로 최종 결정 보험 사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진짜 어머니 순자는 이 계획을 알고 있었다. 박영희가 장부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순자 마이너스 반대 의견이라고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떨며 겨우 물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동조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나 보더라. 박영희는 또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진짜 어머니의 필체로 경찰서라는 주소와 함께 신고 예정이라고 적힌 메모였습니다. 제 시야가 흐려졌어요. 말문이 막혀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걸 발견했을 때 내 아버지의 얼굴을 봤어야 했는데 박영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순자를 죽였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에요. 겨우 짜낸 한마디였습니다. 박영희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바로 지금의 박영희였어요. 나는 당시 내 아버지 애인이었다. 제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두 사람이 제 앞에 나란히 서 있었거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살아계신 거예요? 분명히 3년 전에. 아버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앉았어요. 장례식도 치렀지? 관 속에 시신도 있었고. 하지만 그건 내가 아니었다. 제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그럼 그 시신은 누구였어요? 박영희가 창가로 가서 커튼을 쳐버렸습니다. 방 안이 갑자기 어두워지자 공기까지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서랍에서 두꺼운 스크랩북을 꺼냈어요. 표지에는 완료 목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신문 기사들이 가지런히 붙어 있었어요. 각 기사마다 빨간색 펜으로 큰 X자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실종된 김철수 씨, 아직도 행방불명 -X.
의문의 화재로 숨진 박순희 C-X. 교통사고로 숨진 이영수 C-X.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스크랩북을 저에게 밀어줬어요. 우리가 처리한 사람들이지. 우리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 말이야. 제 손이 덜덜 떨려서 스크랩북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더 많은 X 표시들이 나왔습니다. 마치 체크리스트처럼 정리된 죽음의 목록이었어요. 내 진짜 어머니처럼 말이야. 박영희가 덧붙였어요. 제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처음엔 돈 때문이었어. 보험금, 유산 상속. 하지만 이제는 습관이 됐지. 아버지가 신문 기사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를 의심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자동으로 그분이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했어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너도 죽여야겠지.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제 시야가 흐려졌어요. 이제 제 차례라는 뜻이었죠. 서랍에서 작은 병을 꺼냈어요.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었는데 라벨에는 무색무취 마이너스 심장마비 유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마시면 고통 없이 갈 수 있어. 다른 사람들처럼 말이야. 제 다리가 후들거려서 벽에 등을 기댔어요. 박영희가 문을 막고 서 있었고 아버지는 독이 든 병을 들고 제게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서 침을 삼키기도 힘들었어요. 잠깐만요.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진짜 어머니 시신은 어디에 있어요?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박영희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뒷마당 감나무 아래 묻혀 있어. 30년간 내가 그 위를 밟고 다녔지. 순간 머릿속에서 어린 시절 기억들이 파편처럼 튀어나왔어요. 감나무 아래서 놀던 모습들, 그늘에서 숙제하던 오후들. 제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책상 서랍에서 노란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에서 나온 건 진짜 어머니가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진짜 어머니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의 보험 사기 계획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신고하겠어요. 제 손가락 끝이 차갑게 얼어갔어요. 진짜 어머니가 정의로운 일을 하려다가 박영희가 또 다른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서 낡은 녹음기가 나왔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진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제발 그만둬요.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순자야,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돼. 안 돼요. 이건 범죄예요. 녹음기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고 진짜 어머니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적.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날 밤이었어. 박영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다시 독이 든 병을 들며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이제 얘기는 끝이다. 민수야, 편안히 가거라. 그때 창가에 놓인 제 휴대폰 화면이 깜빡이는 게 보였습니다. 긴급신고 전송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어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시간을 벌어야 했어요. 아버지가 스크랩북을 다시 펼쳤어요. 먼저 내가 중학교 때부터 알던 이 선생. 바로 그때였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영희가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뭐지? 저 소리가.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 골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마 타이어 끼익 소리와 함께 차 문이 쾅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빨리 해. 박영희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현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 쿵쿵쿵. 아버지가 독병을 제 입에 대려는 순간 복도에서 무거운 발걸음들이 들려왔어요. 여러 명이 계단을 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박영희와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어요. 긴장감이 극에 달한 그 순간.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쾅. 문이 박살나며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박영희와 아버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박영희의 손에서 녹음기가 떨어져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어떻게 경찰이 여기에? 박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긴급신고 M- 실시간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긴급 상황 앱을 켜뒀어요. 모든 대화가 실시간으로 경찰에 전송됐고요.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30년간 완벽했던 그의 가면이 마침내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새끼가... 아버지가 독병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병이 깨지면서 투명한 액체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액체에서 지독한 냄새가 났어요. 경찰들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손들어. 무기 있으면 모두 버려. 박영희는 창문 쪽으로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발이 꼬여 넘어지면서 책상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혔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어요. 나 달라고. 박영희가 발버둥 쳤지만 경찰관이 재빠르게 그녀의 팔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웠어요. 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체념한 듯 두 손을 천천히 들었어요. 젠장. 30년간 완벽했는데. 위에 펼쳐진 스크랩북과 신분증들, 녹음기를 본 형사가 입을 벌렸어요. 이게 다 증거네요. 정말 끝났구나. 정말 끝났어. 박영희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어요. 30년간 연기했던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지친 범죄자의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담당 형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김민수 씨, 괜찮습니까? 신고받고 급히 왔는데 제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마치 30년간 긴장했던 근육이 한 번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훌륭한 판단이었습니다. 박영희와 아버지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끌려나가면서도 아버지는 저를 뒤돌아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기긴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30년간 들었던 따뜻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30년간 우리가 너를 키워준 건 사실이야.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어머니를 죽인 죄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박영희가 문간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어요. 민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30년간 이 집을 채웠던 거짓된 일상이 마침내 끝난 거였습니다.
저는 뒷마당으로 나가 감나무를 올려다봤어요. 별빛 아래 서 있는 그 나무 아래에서 진짜 어머니가 30년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며칠 후 뒷마당 감나무 아래에서 대대적인 발굴 작업이 시작됐어요. 노란 테이프가 집 주변을 둘러쌌고 하얀 방호복을 입은 국과수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삽질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김민수 씨 발견됐습니다. 국과수 직원의 목소리에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천천히 마당으로 나가자 파인 땅 속에서 하얀 뼈들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확실히 성인 여성의 것으로 보이고 법의학자가 두개골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여기 후두부에 심한 타격 흔적이 있네요. 그 순간 제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진짜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우셨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경찰서에서 받은 수사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파일을 열자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실종자들의 얼굴 사진 18장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어요. 이분들이 모두 제 목구멍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네, 30년간 이어진 연쇄 범죄의 희생자들입니다. 담당 형사가 설명했어요. 보험 사기부터 시작해서 신분 도용, 연쇄살인까지. 파일을 넘길 때마다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 선생님의 웃는 얼굴, 김 여사의 자상한 모습, 동네 경찰관 아저씨의 친근한 표정. 모두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분들이었어요. 모두 김민수 씨 때문에 의심을 품게 된 분들이에요.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채신 분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돌덩이가 하나씩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18개의 무거운 돌덩이가 말이에요. 며칠 후 저는 진짜 어머니를 위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30년 만에 치르는 진짜 장례식이었어요. 장례식장은 한산했어요. 30년 전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고모가 와서 말씀해 주셨어요. 민수야, 내 진짜 어머니는. 고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고모가 건넨 것은 진짜 어머니의 일기장이었어요. 제가 태어난 날부터 15살까지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가 첫걸음을 뗐다. 너무 기쁘다. 민수가 엄마라고 불렀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민수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진짜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야 느끼게 된 거였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서 박영희와 아버지는 서로를 원망하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모든 건 김철호가 시작한 일이야. 박영희가 소리쳤어요. 내가 먼저 꼬드긴 거잖아. 아버지도 맞받아쳤어요. 30년간 완벽했던 그들의 파트너십이 법정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저는 방청석에서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때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며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낯선 범죄자들로만 보였습니다. 지금 저는 새로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거든요.
30년간의 거짓말과 18명의 원혼이 스며 있는 그곳에서 말이에요. 새집 거실에는 진짜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모셨어요. 고모가 찾아주신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신 어머니를 보면 놓친 30년이 가슴을 후벼 팝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 앞에서 차를 올리며 말씀드려요. 어머니, 오늘도 죄송합니다. 30년 늦었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습니다. 가끔 꿈에 진짜 어머니가 나타나세요. 제가 15살이던 그때의 모습 그대로 말이에요. 민수야, 이제 그만 괴로워해라. 엄마는 괜찮다. 하지만 정말 괜찮을 수 있을까요? 18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저 때문에 얼마 전 이 선생님의 딸을 찾아뵈었어요. 이제 제 또래가 된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정의로운 분이셨어요. 이상한 걸 보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이셨거든요. 김 여사의 아들도 만났어요.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민수네 어머니가 뭔가 이상하다고요. 만날 때마다 제 가슴에는 돌덩이가 쌓여갔어요. 18개의 무거운 죄책감이 말이에요. 요즘은 실종자 가족들을 돕는 봉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겪은 일을 토대로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합니다. 30년 만에도 진실을 찾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영정사진 속 어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아요. 어제 뒷마당 감나무 자리에 작은 비석을 세웠어요. 김순자 1955년에서 1995년 정의를 위해 싸운 어머니. 비석 앞에 앉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30년간 가짜 가족과 살았지만 이제 진짜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겠습니다. 18분의 명복도 빌면서요. 바람이 불어와 감나무 잎사귀를 흔들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그래,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늦게 와도 반드시 온다. 그것이 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유산이었습니다.